지금부터는요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한 이야기,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권력자? 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네. 법사위 간사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웃지 마십시오. 네. 법사위의 간사입니다. 네. 그것도 여당 간사입니다. 김용민 간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사위에서 네.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간사 김용민입니다. 아 이번에 그 금요일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청문회요. 네, 소위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 소위 위원장입니다. 네. 그 청문회 좀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아 국민의힘이 없었어. 예,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흔히 청문회 하면 의원들이 질의 시간이 한 7분 정도 되니까 예, 조금 질의하다가 마이크 꺼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이번에 마이크 안 꺼졌죠. 그렇습니다. 소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소위가 이렇게 중계된 건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왜냐면 소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한 게 처음이니까. 그래요? 소위가 입법 청문회를 법상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이제 그걸 발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 청문회를 소위에서 하자. 그러니까 소위에서 입법 청문회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한 적이 없었어요? 없었죠. 아 그래요? 입법 청문회하면 항상 입법 청문회가 사실 22대 때 처음 한 거고 그것도 저희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에 저희가 이제 요런 입법 전략을 만들어서 제가 발제를 했고 의총에서 그래서 입법 청문회를 하자라고 해서 입법 청문회가 22대 때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 회의 때만 하다가 소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제한이 사실상 없고 마이크가 안 꺼지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 소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면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다 싶어서 소위 입법청문회를 대박이야. 그래서 이번에 그 법사위가 그렇게 화제가 되고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었군요. 그렇죠. 의원들이 자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증인들이 답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빈틈이 생겨버리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요거는 박수 한번 가자. 요거는 박수 가야지. 이런 거를 왜 그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몰랐어요. 그러게요.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중계된 게 너무나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었어. 정말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없어서 이게 너무 진행이 원활하게 돼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마이크도 계속 전체 마이크가 켜져 있는 맞습니다. 전체를 켜놓고 했죠.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 옆에서 뜯었네 거짓말 이게 다 들렸구나. 서영교 의원님 질의한 거 나중에 영상 보니까 33분을 하셨더라고요. 보통 7분 하고 끝나는데 33분을 하셨으니 그래서 이번에 진짜 볼만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소위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김용민 의원님한테만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일단 하나 여쭤보고 출발을 할게요. 재판에 출석 안 하고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이가 지금 뭐 하나 봤더니 말이지요. 또 법적인 꼼수를 부리고 앉아 있더라. 이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요. 헌법 소원을 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검법 자체가 요 특검법이라는 거 요 자체가 이게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꼬투리 잡으려고 막 그러고 근데 이 특검법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김용민 의원이거든요. 여기 당사자입니다. 네. 진짜 저의 아이 같은 특검법이 그렇습니다. 저의 자식 같은 특검법인데 그 윤석열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은 지극히 의도적이죠. 그러니까 일단 평가를 하자면 자기 모순이에요. 이게 과거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특검법인데 그렇죠. 그 특검법을 지금 위헌이라고 들고 나왔고 지가 특검으로 스타가 돼놓고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위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과거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스타가 됐고 검찰총장 됐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출발점이 거기였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바보스럽게 들고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지기현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법상. 그러니까 시간 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는 것은 해당 판사가 이거를 헌재에다가 제청을 할지 말지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이게 헌재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기현이한테 하는 거야. 그럼 또 지기현이야 또. 그럼 지기현이가 이거 헌재 보내잖아. 그럼 그때까지 재판 중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게 이렇게 재판이 정지되면 그럼 구속 어떡하냐? 구속 기간도 같이 산입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길어져요. 길어져. 대신에 윤석열은 어차피 못 나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인데 임마. 어차피 못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뭔가 변수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져요. 근데 또 한편 반면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판이 정지가 되면 윤석열 바보 같을 수 있는 게 지기현한테 판결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뀔 수 있죠. 한 몇 달 지나버리면 지기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기현한테 판결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참 나쁜 짓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 정말 치졸하다 싶은데 자기가 법적으로는 얻을 게 별로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윤석열 바보 이렇게만 넘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그 긴장 풀다가 바로 윤석열이 지기현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지기현이가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을 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있었던 17차 공판에서 16차인가요? 네, 16차 공판에서 지기현이가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네. 그거 잠깐 좀 볼까요? 그거 관련해서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등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내가 진행을 하고 있다.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를 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나는 이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윤어게이 유튜버들 있죠. 12월에 무죄 판결로 윤석열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몇 개만 볼까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상식적인 잣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매우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쪽에서 뭔가 돌발 변수를 만들 때에는 그 돌발 변수 이면에 다른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뒤집어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은 시간 끌기부터 시작하고 시간을 끌면 거기서 새로운 뭐 변수를 만들고 새로운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자기한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에도 계속 버팁니다. 주저앉고 버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얻었잖아요. 시간 끌면서. 그렇죠. 이게 윤석열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항상 모든 일이 있으면 일단 시간부터 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 그러면 그 시간 끄는 시간에 우리의 주도권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오히려 만들어내주면 그거 적응하고 그거 대응하느라고 정신 못 차립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재판 중계 의무 중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판이 의무 중계돼 버리면 지기현이나 윤석열이나 뭘 하기 힘듭니다. 그건 맞습니다.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계가 안 되고 지금 재판 공개돼서 어차피 기자들 취재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그 감시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거기 들어간 기자들도 그걸 자기가 이해한 걸 기사로 써서 내기 때문에 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한두 단계 거친 각색된 것을 봅니다. 정확합니다. 날 것을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중계를 하게끔 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해놨죠? 통과시켰죠. 법사위는 통과시켜놨고 1심 재판은 의무 중계하는 것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일쯤에 본회의를 열고 통과를 시키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 그게 언제부터 실효가 돼요? 1개월 유예 기간은 줬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왜냐면은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12월에 끝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12월 딱 한 번 정도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뭐 하여튼 10월 빠르면 10월에서 11월 정도부터 중계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12월에 끝낸다고 그러면 실제 방영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서
근데 의무중개는 그렇고요. 지금 현행 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하면 중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거부했어 이번에 MBC가 신청해서 말고 법상은 특검이 신청하도록. 특검이 신청하는 거. 피고인하고 특검이 신청. 예, 특검이 신청하면 중개를 할 수 있으니 특검이 아마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근데 그것도 자기가 싫다 그러면은 공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재량이잖아. 그렇게 기각하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하도록 해서 까다롭게 해놨어요. 만약에 이유를 지기현이가 저 수줍어서요. 이런 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긴 하는데 안 되긴 하지만 지기현은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무화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회의에서 무사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헌이라고 그러죠. 국힘은 지금 계속 이거 빼라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아 중계를 빼라고? 예, 위헌이라고. 너무 싫죠. 그런데 법원행정처도 요 위헌 그 의무중개하는 것은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동의했어요. 그래요? 예, 법원행정처랑 같이 만든 아닙니다. 처음에 위헌이라고 반대했지만 저희가 예외 규정들을 일부 받아들여줬고 그다음에 판사에 대한 면책 규정, 그러니까 공개하면 판사가 또 나중에 뭐 개인정보니 뭐니 이런 거 문제될 수 있으니 면책 규정을 저희가 넣어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나서 법원행정처도 동의하고 뭐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법원행정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에도요 모든 재판의 심리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일수록 특별히 이거는 생중계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법적 관심 사안. 예. 지기현이 근데 지기현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직접은 없죠. 없어요. 네, 직접은 없고 근데 법원이 미치겠네.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지금 이렇게 막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접대 논란이나 이런 거, 부패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사실 재판을 배제시켜야죠. 근데 법원이 그거를 못 하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겠다.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기현 재판부를 외부에서는 변경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공수처에서 그거 수사하고 있는 그 접대 관련해서 그게 혐의가 소명이 되면은 좀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공수처 수사가 지금 뭐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어려워. 쉽지 않다. 야, 지치지 않습니다. 힘내서 갑니다.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법의 날 13일 날인가가 아마 그럴 건데 그날 그 법관 회의 하잖아요. 법관 회의는 12일에 합니다. 법원장 회의 할 때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얘기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법원장이나 이 부장판사들은 좀 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하고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저희는 예정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법원은 이번에 뚫리면 앞으로도 계속 뚫린다라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막겠다. 이 심산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보면은 곤혹스러워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하나 때문에 법원 개혁이 자연스럽게 계속 되고 있고 밀리고 있으니 법원도 곤혹스러운 건 같아요. 뭘 지기현 하나 때문에 조희대의 난을 우리가 다 지켜봤는데 조희대가 본인이 지금 이 사달을 만든 겁니다. 조희대 당신이. 근데 이자들은 조희대의 난일 때도 그냥 입국 탓하고 있고 지기현의 난일 때도 입국 탓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성토를 한대. 난 이게 너무 사실 좀 꼴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의하고요. 법원이 그러니까 판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신들의 권력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나왔는데 대법원장이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알아. 그러면서 제일 센 방패를 들이대는 게 사법부 독립. 사법부 독립, 입법부도 함부로 사법부 건드리지 마.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데 사법부 독립을 하는 이유가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조희대의 그 사법 내란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다 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법부의 독립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대해서 특히 조희대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조치를 하자고 그때부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강력한 조치 취해야죠. 뭐 특검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하면 탄핵, 네. 아니면 국정조사 뭐 등등을 다 해야죠. 그렇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그때 조희대에 난 때 자정작용 보이는 것처럼 법관 대표회의 연다고 해놓고 그 뭐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잖아. 결국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근데 이제서는 막 자기들이 세상에 억울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소리를 내겠대. 난 이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묻지 않겠다라는 성역화는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사법부가 좀 오해하고 있고 사실 직위원회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 한 판사가 법을 그냥 아예 자기 멋대로 바꿔가지고 한 명에게만 특혜를 줘서 탈옥을 시킨 사건인데 여기서도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죠. 왜? 우리 국민들은 평등하게 재판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법 앞에 평등권을 우리 헌법 11조를 완전히 정면으로 짓밟아버린 거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넘어갈 수가 없다. 법원이 자정작용을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그리고 정부 대통령실이 모여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혹시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1949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이 만들어졌는데요. 뭐 물론 그 역사는 일제 시대로 넘어가긴 하죠. 근데 그 역사 동안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썼죠.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고 거기서 그쳤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한 개혁을 당했을 것 같은데 스스로가 정치 세력이 됐습니다. 정치 집단이에요. 검찰당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도저히 정치권에서는 이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들고 나온 것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위헌정당 해산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헌적인 행동을 일삼는 정치 집단화된 행정기관을 해체하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윤석열 풀어주는데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했던 검찰 동우회 기억나죠? 동우회. 걔네들은 닥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청 폐지 철회하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러니까 더 해야 돼. 그러니까요. 딱 정당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집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의 원로 고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 정치 집단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먼저 반성부터 했어야죠. 그렇죠. 선배들로서 우리 검찰이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는지 특히 내란 때 정말 나쁜 짓 많이 했구나. 반성부터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띠지 분실 사건에서 그 수사관들까지 나와서 어린 수사관들까지 나와서 진짜. 비없이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으면 반성을 해야죠. 맞습니다. 부끄러워야지. 검찰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오만하면 지금 이제 2년차 직원마저도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국민도 안 무섭고 국회도 안 무섭고 다 무섭지 않다 이거죠. 어차피 이렇게 시끄럽고 뭘 하는 척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 원하는 대로 됐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또 까부는 거야. 맞아. 그러나 정말 이번에 단호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차 검찰 개혁 법안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후속 법안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1년 유예 기간 동안 이제 한다는 것인데 가장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렇다면 아주 이제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는 저희가 많이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검찰 개혁을 하려는 건지 경찰 개혁을 하려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 거라서 검찰이 앞으로 개혁된 이후에도 권력을 어떻게 남용하지 않을지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지향점이 명확해야 된다. 그쪽이어야 돼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경찰권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꾸 논의가 옆으로 새나가면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이게 논의를 길게 시간을 끌면서 경찰 어떻게 할래로 자꾸 몰고 가다 보면 경찰 개혁이 또 사실 되게 큰 덩어리인데
그거 안 끝냈으면 검찰개혁 하지 마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도 분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기소권도 제대로 견제 받아야 됩니다. 기소권. 기소 독점주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도 계속 있죠. 그 얘기는 아예 안 나오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할 거면 포커싱을 검찰한테 완전히 맞춰주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기소 독점주의는 기소권을 일부러 지금 뭐 공수처에 가져가 있는 것도 있죠. 판사, 검사, 그다음 경무관권 이사, 경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대배심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기소권도 견제하게 만드는 거죠. 분리시키고 견제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 네, 이게 뭐 기소권, 수사권 분리도 매우 중요한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지금 폐해 중에 하나가 독점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두 가지가. 그거를 정말 꼭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대배심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의 기소권과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연동시킬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소 편의주의도 좀 연결이 되는데 기소 법정주의로 갈 거냐, 이런 좀 복잡해지죠. 기소 법정주의까지는 저희가 아직 진도를 못 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기소권과 관련된 기소 법정주의 해야지. 제한, 그러니까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라는데 기소권과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한. 모른다고. 그렇죠. 그 적해내지 마세요. 부러워요. 그래서 기소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걸 견제할 수 있을까, 감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가 경찰 견제를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경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폭주할 때와 수사를 안 하고 봐주게 할 때. 그렇지. 수사기관이 폭주할 때에는 검찰이 지금 가진 권한으로 거의 다 통제가 됩니다. 지금 중수청이 엄청 막대한 권한, 뭐 괴물처럼 막 얘기들 하지만 독자적으로 압수수색 한 건도 못 합니다. 영장 청구를 검사한테 해야 되는데 검사가 안 해주면 압수수색 한 건도 못 해요. 독자적으로. 그래서 폭주에 대한 견제는 대한 견제는 검사가 사실상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장으로. 여러 가지 더 제도가 있어요.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도 우리가 도입할 건데요. 그거 말고 그러면 봐주게 할 때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이제 항상 비어 있는 약한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덮을 때. 그렇죠. 그래서 덮을 때에는 수사기관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봐줘도 다른 쪽에서 수사할 수 있게. 지금 3특검이 딱 그 예예요. 3특검이 어느 한쪽에서 윤석열을 봐줘도 다른 쪽에서 윤석열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특검 모두가 윤석열, 김건희를 봐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을 나누고 전문화시키면서 견제하게 만들면 한쪽에서 봐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 있고요. 독립된 외부 감찰기관을 두어서 그 감찰기관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를 지적하고 권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제 그 역할을 일부 하는 것을 국가수사위원회로 상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당정에서도 논의가 있으니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장 청구권을 오로지 검사에게만 주는 거 이거 계속 유지시킬 건가요? 그건 지금 현행 헌법상 아까 헌법에는 있긴 한데 그래서 선택적 청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안을 확정짓진 않았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려면 지금 검사들한테만 청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영장 다 기각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검사니까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영장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수사기관이 너무 뭐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검사도요.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할지 남부지방법원에 청구할지 선택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수사기관도 검찰에 청구할지 공수처에 청구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좀 남용을 막을 수 있죠. 중수청에서는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중수청에서 그게 헌법에 위반하지 않겠고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있지 않으니 할 수 없고 검사를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중수청에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경찰이 수사 덮거나 부실하게 하는 거 이 부분을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를 확대해서 저도 경찰도 수사 대상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참 좋고요. 이 수사기관의 수사 독점권을 견제시킨다는 그 복수의 수사기관, 전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동의하는데 지금은 국수본과 중수청으로 나눠놔서 사실은 수사권은 다 각 기관이 독점 상태예요. 네. 업무 범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보안 통제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됐든 전 김용민 의원님이 최근에 뭐 수사전 조사 개념도 만드신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보안 통제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경찰은 총기를 사용하고 정보 경찰도 경찰이 하기 때문에 전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그거 할 봅니다. 때 증거 개시권도 줘야 돼요 변호사들한테. 아, 네, 네. 아니 그 이삿짐 싸면서 얘기하지 마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 가야 돼요. 형사절차법 아니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수사절차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금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법을 그렇지. 별도로 만들어서 피해자 권리도 우리가 충분히 보호해야 된다, 굉장히 보장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잠깐 이야기 나왔다가 이제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중단이 된 것 같은데 네. 경찰이 수사를 덮을까봐 우리가 걱정하잖아. 네. 실제로 잘못된 거니까. 내지는 부실한 거. 그렇죠. 검찰이 김건희 사건처럼 기소를 안 해버려. 아예 아예 안 해버려. 우리가 예.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예. 그것도 반드시 꼭 좀 맞습니다. 장치를 마련해 달라. 예, 재정 신청을 대폭 확대 하는 게 이제 그 대안인데 그런 재정 것까지 신청. 재정 근데 신청 법원에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행사하니까. 그거는 믿으면 안 돼. 그걸 믿을 수 아, 없으니까. 요건 좋았다. 이삿짐 싸면서 요건 좋았어요. 그게 지금 법원이 새로운 증거들을 만들어내거나 조사하기 어려운 어려워서, 구조라서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을 재정 신청에 대한 제도 보완을 꼼꼼하게 설계해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늘려주세요. 같이 설계해 주시죠. 네, 같이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같이. 예, 조언을 많이 주세요. 제가 오늘 무건수행했습니다. 어제 그 미성숙한 행동에 대하여 네. 다음 주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좀 무도동 무임금 원칙으로 네, 오늘 재판하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 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2차 이제 검찰 개혁 네. 관련해 가지고는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또 다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또 해야겠네요. 네. 그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유예 기간 1년이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의견이 많아요. 맞습니다. 많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줄여야 된다고는 보지만 네. 어쨌든간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보완을 위해서 1년을 잡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으니 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법무부 장관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검사들에게 앞으로 신권하지 마라. 새로운 네, 그렇죠. 사건을 맡기지 마라. 네, 직접 수사해서 신권 하지 마라. 신권 인지해서 수사하지 마라. 그거는 법무부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를 하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야, 네. 이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처음 들어봐요. 신권 들어보네. 신권하지 마라. 신권 이권에서 하지 마라. 어. 지휘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건들 있는 사건들만 잘 이전할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그런 의미 있지. 네.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는 수사 기소의 바람직한 분리 모습은 검사와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또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할 때 영장 청구할 때 사전에 협의하고 네. 위법한 수사하지 않도록 하게 이게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력 관계를 지금부터 연습해봐라. 원래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게 돼 있죠. 근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권을 하지 말고 신권을 다 넘기면서 지금부터 그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게 잘 유도를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것을 위반하면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면 감찰권과 징계권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검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정치적으로 팡팡 튀어나가는 거를 저 사람의 신념인지 이렇게 봐주면 안 되고요. 그때마다 때려 눌러야 됩니다. 어디 행정공무원이 이러면서 눌러야 돼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봐봐. 우리 직위원 때문에 지금 미치잖아. 판사의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어요. 근데 못 하잖아.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얘기를 왜 하냐? 직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있다니까 국회. 예. 근데 못 하잖아. 맞죠? 네, 그러고 있네요. 맞잖아. 걸렸지? 그러니까 검사들 잘못하는 거 이거 바로바로 때려 잡아야 됩니다. 말은 시원하고 좋지. 예. 현실 세계에서 그게 또 될까? 됩니다. 됩니까? 가능합니다. 돼요?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는 어느 한두 명이 결단한다고 될 수가 없어요. 의석이 150석 이상이 모여야 되고 그런데 법무부는요. 법무부 장관이 결단하면 됩니다. 혼자 결정하면 돼요. 행정기관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진짜 검찰의 무서운 호랑이가 돼서 과감하게 결단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그러니까 저는 뭐 1년 안에 준비할 게 굉장히 많죠. 중수청 구성부터 또 이 시스템을 다 조직화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수사를 아예 다 1년 동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러면 1년 동안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이런 의문도 좀 남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과업을 정말 정부가 촘촘하게 안을 짜고 또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개혁을 반드시 이번에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최진봉 교수. 지금 문제니까. 그러니까 1년이 짧다. 이게 1년 너무 길게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쉽지 않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형사 피해자들 160만 명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견 늘 목소리가 소외돼요. 거기에 대한 의견도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만큼 우리가 강조를 해야죠. 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 네, 좀 마무리 하나 더. 마무리 또 해요. 오늘 많이 말씀하시네. 아니 그동안에 섭외도 안 나오시더니 오늘은 또 막 쏟아내시네. 나올 때 하셔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라서요. 검찰청을 지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야 될 게 검찰청 폐지법이 같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공소청을 법무부 밑으로 둔다라는 규정을 두는 걸로 개정할 거잖아요. 네, 그게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조직법에는 공소청이 있고요. 검찰청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검찰청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청과 검찰청이 병존하는 구조가 돼요. 어쨌든간 유예기간 내더라도 이게 법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 폐지법을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같이 동시에 처리를 해줘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국민들께서도 검찰은 진짜 폐지됐구나라는 것을 검찰청 폐지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 같이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처리를 해주면 그 다음 후속 절차가 필요해요. 법무부에서는 폐지된 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직원들을 새로운 조직으로 보낼지 아니면 직권 면직시킬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야 돼요. 국가공무원법상 심사위원회, 이 사람들의 직무평가를 하는 심사위원회를 만들거든요.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지 아니면 직권 면직시킬지 이걸 결정해줘야 돼요. 그러니 검찰청 폐지법이 동시에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법이 같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같이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나와주셔야죠. 뭘 나보고 하라는 거야? 뭐야 나한테 그랬지. 아니 본인이 지금 법사위 간사님인데. 저는 할 건데 혹시 여기저기서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같이 해야 된다라고 여론 말씀해 주십시오. 여론 영상. 저도 이거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면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다 얘기해. 나중에 하지 말고. 간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수사 독점과 기소 독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정 직급 이상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창민 의원님도 검찰총장 피선거권 제한법을 내셨던데 저는 정치와 검찰 내지는 정치와 경찰 여기에 저는 유착 관계를 깨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도 꼭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한창민 의원안을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 하면 또 천하람 같은 의원들이 또 에헴하면서 위헌 논란 그렇지 이럴 거야. 너무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